저는 사실은 한국 입시가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히라가나부터 모르는 상태였고 되게 조사하고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무사시노 미술대학 시각전달 디자인 학과랑 조시비 비주얼 디자인 학과에 합격한 나이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사시노 미술대학교의 공예공업 디자인과에 합격한 홍명서라고 합니다. 일본 입시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타학원에서 기초까지 배우다가 올해 4월부터 몬뜨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본어는 작년 9월에 N3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여름에 그 JLPT랑 EJU를 새롭게 따가지고 그걸로 성적을 제출했어요. 몇 점을 땄어요? 저 N1하고 EJU는 3대 24점. 와 진짜 열심히 했네. 네. N 사실 만약에 여름에 그때 못 땄으면은 정말 수험이 불가능했던 맞아요. 예정인데 그거를 정말 해냈네. 아무래도 실기랑 일본어가 둘 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병행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높은 학과다 보니까 일본어 어느 하나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영서는 부사, 공예공업. 공예공업도 진짜 사실 쉽지 않은 학과거든. 최근 들어와서는. 가장 힘든 게 뭐가 있었어? 저는 사실 뭔가 과마다 막 힘든 게 있는 것보다는 난 입시를 하면서 당연히 비교와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과정이 필연적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 할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저 스스로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한국 입시를 재수까지 하고 나서 한국 입시가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본 미대를 가자 하고 솔직히 말하면 살짝 도피식으로 유학을 결정한 케이스라서 일본어 점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예 히라가나부터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3월 초부터 히라가나부터 시작해서 거의 N2 시작은 5월 달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7월 달에 간신히 N2를 따고 그 성적으로 수험을 치렀습니다. 소름 돋는 1년 몇 월부터 일본어를 시작했다고? 4월부터? 3월 3월부터? 3월 초에 시작. 3, 4, 5, 6, 7 거의 반년도 안 되게 준비하고 맞아요. JLPT를 봤는데 2급을 땄다는 거야? 네. 되게 대단하다. 회화는 진짜 어렵지 않았어? 그게 저는 솔직히 실기는 한국 미대 입시를 해왔으니까 실기는 손에 이제 감각을 익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익혀져 있으니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어 회화가 가장 저에게 큰 벽이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막 애니를 봐오고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를 접해온 친구들에 비해서 말하는 것도 많이 서툴고 저는 진짜 3월에 진짜 아예 그 히라가나 쓰는 것부터 연습했던 사람이어가지고 회화가 많이 어려웠지만 진짜 그냥 뭐 자기 전까지 뭐 샤워하면서 그냥 매일 그 말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회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지망하는 친구들은 되게 오타쿠 이런 친구들 많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완전 갑반인, 완전 먹을 그 자체였고 그래서 청에도 되게 간신히 땄고. 예전에 그 전에 미술 했던 경험이 있어? 고3 올라가자마자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갔었는데 가서 조금 미술을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막 깊게 배운 건 아니고 되게 얕아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제대로 일본에서 배우고 싶다 해서 일본 입시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 예주는 지금까지 했던 게 JLPT N3 정도 그리고 미술 찍먹 그리고 영서는 JLPT 뭐 일본어 아예 제로 그리고 미술의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베이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주는 그 조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플랜 B가 있었지만 영서는 정말 맞아요. D가 없었잖아. 어땠어? 이번에 무사비 합격하는 비결이 뭐라 생각해? 저는 면접을 굉장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예의 없이 좀 말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면접 끝나고도 선생님이 면접 내용 보내라고 막 하셨는데도 끝까지 안 보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예의 없이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다시 결과를 받고 나서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압박 면접이 들어왔을 때 기가 안 죽고 당당하게 그냥 완전 이글거린 눈빛으로 해가지고 교수님이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저한테 압박 면접하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내 말을 끊어. 근데 그래가지고 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제가 화를 내고 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떨어졌다고 확정을 지었는데 오히려 그런 기세 있는 태도가 면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음가짐이 제가 아무리 마음이 이렇게 곪거나 지쳐 있어도 그냥 계속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행동. 저는 아무래도 3번째니까 입시가 실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서 좀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마음가짐으로서. 그런데도 이제 학원 계속 나와서 그냥 이
이 제가 하고 있는 행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로 돌아가보면 두 학교를 합격한 합격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입시하는 동안 3개 학교를 모두 합격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항상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팁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선생님들 말씀을 진짜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 말씀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레 실력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새 학교 다 준비하고 제가 욕심이 커서 좀 불안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도 할 수 있다고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선생님들 도움이 진짜 컸던 것 같긴 해요. 면접은 어땠어? 저는 면접은 JLPT랑 EJU 따고 나서부터는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스스로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학원에서 진행되는 그 모의 면접에서 피드백을 받은 거를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선생님이 면접을 도와주셔서 되게 다양한 스타일로 면접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좀 예상 질문도 준비하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나갔던 것 같아요. 질문은 진짜 예상치 못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고, 대신 생각보다 엄청 면접이 짧아서 그만큼 들어오는 질문에 얼마나 제가 최선으로 답할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질문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면접에서요? 저는 그 조시비 비주얼 면접을 봤을 때 좋아하는 디자이너를 질문하셨는데, 비주얼 디자인 출신 일본 유명한 디자이너분 중에 요시다 윤이라고 계시잖아요. 요시다 윤이를 많이 얘기해서 그분을 빼고 얘기하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했던 디자이너분은 다행히 다른 분이어서, 근데 제가 준비했던 그 디자이너분이 제 포트폴리오 세계관 같은 거랑 되게 잘 맞아서 그게 제 생각엔 되게 가산점이 됐던 것 같아서, 그 좋아하는 디자이너를 되게 조사하고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영서는 어땠어?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질문 면접. 그 우사 공공 면접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좋은 점이 뭐냐고, 뭐인 것 같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 속 서비스의 편리함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말을 끊으시고 아니 그러면 편리한 거는 좋은 것만 있는 거야? 그럼 불편한 거는 안 좋은 것 뿐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죠. 짜증난다 좀. 그냥 좋은 거를 얘기하라고 해서 그거 얘기한 건데 말을 끊고 그러시니까, 그때 이제 제가 또 돌변을 탁 해서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의 그런 편리성이 좀 부족한 면에서도 다른 관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까지 말했는데도 끊으셔가지고 이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예상치 못한 압박 면접. 너 당황하지 않고 잘 얘기했나요? 아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웃는 것도 막 저희가 귀엽고 막 사랑스러워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막 되게 크크크 이런 식으로 웃으셔가지고 너무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과 발표 나고 멘탈 와서가 됐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땠어?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그때 됐어? 저는 1차가 됐었는데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일반 입시랑 그 도조 써놓은 거 해야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무사가 아예 안 됐다 생각해서 무사 결과에 상관없이 바로 일반 입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의외의 반전이 나와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약간 멘탈 잃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계획을 세우거나. 맞아요. 그래서 최종 떨어졌을 때도 솔직히 좀 화가 났고 계속 화만 낸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냥 자신이 있었거든요. 탐하는 제가 그림에 자신이 있었어서 면접도 되게 무난하게 했다 생각했는데 그림도 퀄리티 있게 나왔는데 떨어뜨린 게 조금. 그러니까 1차는 됐는데 2차에서 안 됐다는 이런 거지. 그래서 그냥 가고 나는 다른 데 갈게 약간 이런 마인드로. 미련 없다. 약간 있는데 미련이 있는데 그냥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 어딜 가든 뭔가 내가 하는 거에 달려있다 생각해서. 좋습니다. 예준은 어땠어? 저는 이제 1차 떨어진 거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저도 올해가 입시가 처음이었어서 불합격이라는 거를 듣고 나니까 처음엔 되게 안 믿겼거든요. 근데 뭐 좌절할 시간도 없이 무사 시험이 코앞이어서 뭐 1차 떨어졌다고 무사를 안 할 순 없으니까 그냥 생각할 틈 없이 바로 내려가서 대생 준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서 잊었던 것 같아요. 역시 어려운 학과 하는 친구들일수록 멘탈이 끝이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무사신호 들어올 후배들한테 한 가지 합격의 비결을 조언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지 예준부터 한번 해볼까? 제가 입시하면서 가졌던 마인드가 단 한순간도 뭔가 후회하는 순간이 없었으면 해서 정말 틈틈이 일상의 모든 시간을 그냥 입시로만 채웠던 것 같거든요.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빠짐없이 학원에 나오기도 했고 그냥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어쨌든 노력을 하면 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접 준비도 그 목이 쉴 정도로 외웠는데 그러니까 그냥 면접에서 그냥 기계처럼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시를 하는 이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입시에 전념하는 게 저는 가장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비결이랄까지는 없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이 비교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현역도 아니고 여러 번 이 입시의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그 강박이 좀 심했어가지고 뭐 하나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실수한 거를 잘 고쳐서 넘어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막 강박적으로 딱 파고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입시는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진짜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자기가 막 강박에 시달려서 극심하게 보면 더 극심해지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이게 바라보고 그냥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오늘 하루의 과제, 오늘 쌤의 피드백 이거에만 집중해가지고 나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남들과의 비교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땐 이제 각자만의 속도가 있으니까 자기를 믿고 끝까지 가는 게 그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